자, 잘 봐. 우리 그 다음 거는 이거 선생님이 안 읽을 거야. 너네가 읽고 하면 돼. 얘는 쉬워요. 이거 유생전은 쉬워요. 그치? 요거 우리 소설 이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유생전 이거 기억나 안 나? 자, 이거 기억나야 돼. 봐봐봐. 제목이 유생전이잖아. 생자가 뭐냐면 젊은 선비를 생이라 그래. 자, 근데 유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야? 유생이 지금 가난하고 집안이 좋질 않아. 그래서 얘를 뛰어넘고 딴 남자랑 지금 집에 어머니가 결혼시키려고 했어. 그지? 근데 여기 여자애가 있어요. 방신 환자. 그죠? 그래서 걔가 지금 어때? 자살을 해요. 그지? 그래서 이거 지금 요즘 시간에 푼 거야? 이거 지금 비현실적이고 너네 지금 이거 읽은 게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얘가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하는데 이 남자가 어때? 유생이 그 앞을 지나가요. 무덤이 열려. 알겠지? 무덤이 열려. 이 여자가 지금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너네 잠깐만. 이거 시험 본 거야? 안 본 거야? 재밌어요. 읽어요. 이따 읽고 풀 거야. 자, 그 다음 걸로 가봐.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래. 자, 몇 페이지 보면 되는 거냐? 12쪽입니다. 12쪽에는 뭐냐면 우리 13쪽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안 읽을 거야. 아, 이거 진짜 눈물 나. 이거는 후나마 밥 먹어라. 진짜 눈물 나요, 눈물 나. 자, 실판 봐. 이거 선생님이 소설 설명해 줄게. 자, 실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인공이 있어요. 요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얘가 후남이야. 옛날에 했잖아. 이딴 식으로 역같이 이름을 여자 딸의 이름을 짓기도 했어. 이게 왜 뭐냐면 후자가 무슨 후자냐? 뒤후자고 남이 바로 남자야. 옛날에는 무슨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 이 집에 계속 딸만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있잖아. 이제 진짜 부모님이 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 뒤에 아들이 나와라 라고 해서 딸 이름을 이렇게 후남이라고 지어놔. 그래서 얘 이름이 후남이야. 그럼 얘는 어떠니? 봐봐봐. 이름부터가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 나머지 가족들은 있잖아. 자식들 이름은 다 뭐뭐 병자 돌림이야. 근데 얘만 어때? 돌림자를 안 써. 언니들도 돌림자거든? 근데 얘만 돌림자를 안 쓰는 거야. 그럼 뭔가 자기가 뭐에서? 가족에게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름부터가 이렇고 자기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됐고 뭔가 자기가 뭔가 아들 낳으려고 낳은 존재처럼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뒤에는 실제로 얘 뒤에 아들을 낳았어, 엄마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생각이 있잖아. 얘가 뭘 하게 되느냐? 기회 있을 때 잡아요. 미국으로 시집을 가. 알겠지? 그래서 이름도 바꿔. 미국에 시집 가가지고 우리 다현이 뭐하니? 미국에서 이름은 뭐냐? N이야, N.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N이야. 개명도 해. 그럼 거기서 미국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살아.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몇 년 살았냐? 한 30년 살았거든? 그럼 30년 사는 동안에 있잖아. 가족들한테 일부러 어때? 미국 물건. 옛날에는 막 미제라 그러면 미국 물건이라 그러면 막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물건이라고 막 보내고 막 이래.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자기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엄청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인정 욕구가 있는데 자신의 어때? 정서적인 결핍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근데 이제 30년이 흘렀다 그랬잖아. 엄마가 치매가 온 거야. 그래서 오빠 집에도 있었고 막 했는데 지금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다고 결국 엄마가 있잖아. 시골에 내려가. 그럼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모랑 함께 지내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전화가 와서 엄마 치매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얘가 귀국을 해.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엄마 보러 간 거야. 근데 엄마 보러 갔는데 엄마가 치매 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는데 얘를 보니까 얘 보고 뭐라 그래? 후나마 밥 먹어라. 후나마 밥 먹어라. 나는 옛날에는 있잖아. 그 후나마 밥 먹으라는 소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거든? 왜냐면 나는 그냥 어때? 밥만 먹이면 되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엄마가 왜 자꾸 그렇게 그리고 후남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었어. 난 내 이름이 싫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 엄마가 멀쩡한 정신처럼 있잖아.
밥을 해. 불 때 가지고 밥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밥 짓는 냄새. 우리 봐봐, 사람은 되게 후각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있잖아. 요 후각이 뭐랑 연결돼? 되게 과거 기억하고 연결되는 거 알지? 그래서 밥 짓는 냄새 플러스 어때? 그 어렸을 때 기억 그리고 그 냄새들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던 정서적인 결핍이 드디어 채워지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한 인간이라는 존재, 한 명의 딸로서 사랑했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옛날에는 그걸 못 깨달았거든? 근데 엄마가 막내, 이거 딸 왔다고 했잖아. 딸 중에서는 얘가 막내잖아. 뒤에는 아들이니까. 그럼 그 막내딸 왔다고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밥 짓고 얘한테 후나마 밥 먹으라 북다마 밥 먹으라 하니까 얘가 어때? 그거에 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거지. 아, 감동이에요, 감동.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던 정서적인 결핍이 결국은 뭘 깨달으면서 모성애를 깨달으면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게 후나마 밥 먹어라.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건 스스로 다 읽고 풀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시로 가겠습니다. 14쪽으로 가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죠. 자, 14페이지 한번 보자. 거기 뭐 나와 있어? 고전문학 나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또 작게 돼? 됐다. 자, 잘 봐봐. 자, 이제 가달락부터 봅니다. 가달락의 제목은 지금 뭐냐? 봐봐봐. 밑에 뭐라고 나왔어? 석춘사라고 나와있죠? 자, 칠판 한번 봐요. 사가 뭐냐면 노래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석은 뭐예요? 지금 어때? 과거, 저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봄에 대한 노래란 뜻인 거야. 그래서 얘가 봄의 경치 즐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나.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요렇게 길게 생긴 애들은 있잖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써나 이런 건 보통 가사예요. 가사. 요런 애들은 보통 가사야. 그리고 가사는 뭐냐면 봐봐. 얘는 보통 몇 음보다 네 박자. 음보라는 건 박자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 박자야. 그럼 봐봐. 읽을 때 이거야. 어와 아깝도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이 몸이 분주하여 가는 줄 몰랐더니 서글퍼서 창을 여니 화초가 넘나나다 이렇게 되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고 네 박자 열격 되지. 자, 그럼 이제 사음보의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음보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죠. 얘는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가달락부터 보겠습니다. 어와 아깝도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깝도다에 다음에 출구어 뭐라고 쓸까? 아쉬움. 봄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인 거야. 야, 봄이 가서 아쉽다. 이 몸이 분주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가는 줄, 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서글퍼서 창을 여니까 서글퍼서에 다음 출구어 서글퍼서니까 화자에 뭐야?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럼 서글퍼서 내가 창문을 여니까 화초가 난만해. 자, 그래서 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 거예요. 자, 묶어요. 화초가 난만하다부터 춤을 추고까지 묶어.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다 뭐냐? 봄의 아름다운 풍경.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다.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묘사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럼 봐봐봐. 화초, 풀하고 지금 꽃하고 풀들이 난만해. 호련히 일어서서 동산으로 돌아드니까 동산으로 돌아드님이 출구어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써. 그럼 얘가 봄의 경치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동산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 어때? 버들가지 위에 뭐가 있어? 꾀꼬리 소리. 꾀꼬리야. 그럼 꾀꼬리 소리 있으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됐지? 우리 꾀꼬리는 언제 와? 봄에 날아오는 새요. 그럼 꾀꼬리 소리가 낭자하고 구슬발 수놓은 막에 제빗소리 역시 뭡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제빗소리가 즐겁다.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 쌍쌍 춤을 추고 애답 출거가 그럼 나비가 춤을 춘다? 사실 어때? 춤추는 건 누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닌 애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죠. 나비 쌍쌍 춤을 추고 에다 의인법이라고 쓰는 거야. 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봐. 여전히 뭡니까? 봄의 경치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목단화는 자, 그럼 봐봐. 향기로 대답이 출거요. 후각적 심상. 됐지? 다양한 심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자연물이 나오는 그 순간 무조건 뭐는 깔려? 시각은 깔려.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이 나타나고 있다. 됐죠? 향기로운 목단화가 답안에 피었어.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그럼 출거요? 아침 해가 떠오른다. 무슨 거? 시간적 배경. 더욱 곱게 잠겼구나. 됐죠? 계속 아름다운 경치인 거야. 달빛 아래 미인같이 연연한 고운빛이. 그럼 달빛 아래 미인같이 뭐뭐같이? 직유법. 됐죠? 고운빛이 서학모에 반도하고 반도화가 뭐야? 복숭아꽃. 알겠죠? 그래서 꽃을 봐봐봐. 반도화, 운명화 이렇게 있잖아. 거기다 써놔. 꽃을 미인의 비유라고 써놔. 알겠죠?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냐? 미인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자, 동풍에 휘날리니까 동풍이 뭐냐면 밑줄 거요. 봄바람. 봄바람을 한자어로 동풍이라 그래. 꽃향내가 진동한다. 그럼 꽃향기가 진동한대요. 무슨 심상? 후각적 심상. 계속 아름다운 봄의 경치가 나타나고 있죠. 수정 같은 이슬방울이 뭐뭐 같은 역시 직유법. 거울같이 비쳤으니까 청춘 미인들이 몸단장을 고르는지 달 속의 고운 선녀가 상명산에 올랐는 듯 봄을 맞아 부귀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자, 그래서 칠판 봐봐봐. 여기에서 지금 봐봐봐. 여기에 청춘 미인, 고운 선녀 이런 것들이 다 뭘 뜻하는 거야? 다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지? 예쁜 꽃이 핀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오, 저기 하늘거리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 같아? 꽃들의 왕이라는 거야. 그지? 궁중 및 삼천 중에 뉘안이 무색하랴. 자, 무색에 답 출거봐. 무색이 뭐냐면 부끄럽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들어. 저 꽃이 있어. 걔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궁궐에 있는 미인들 3,000명도 저 꽃 앞에선 부끄러울 것이다. 이 뜻인 거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칠판 봐. 요거야. 요 꽃이 뭐보다? 궁중 미인보다 더 아름답다. 이 뜻이에요. 꽃이 궁중에 있는 미인보다 더 아름답다. 그지? 그리고 여기 봐봐봐. 뭐뭐랴로 끝났죠? 무슨 법? 서리법. 그치? 일부러 물어본 거 서리법이야. 봄바람이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런가 봄경치와 연분이니 나비야 하고 불렀어. 이거 무슨 법? 의법이죠? 야 가지마. 봄바람도 전해 온다. 너한테 봄 소식이나 물어볼게. 아마도 봄이 다 가면 이 꽃이 어울리라 이울리라. 그럼 봄 가면 이 꽃이 어때? 시들어버리겠죠? 봄철 석달은 반나마 지났으니까 사시장춘 아니어든 어이 길이 보잔 말이냐. 봄의 신 조화로되 길이 볼 길 바위 없다. 그럼 칠판 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여기서 요렇게 묶어요. 네 줄 묶어. 네 줄 묶어. 그럼 칠판 봐. 봄은 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봄에 대해서 얘가 어때? 아쉬움을 느끼는 거야. 그지? 나 지금 1년 내내 뭐 하고 싶어? 봄을 즐기고 봄의 꽃을 즐기고 싶은데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한 폭의 편지지에 전생의 마음을 기록할 때 부귀영화를 완연히 그려내니까 나 앉은 서한 위에, 서한이 책상이야. 병풍같이 둘러놓고 문 밖을 나서니 봄석달이 한 가지다. 한 가지가 하나 같다 이 뜻이야. 알겠죠? 봄의 석달이 똑같이 아름답다는 뜻. 비스듬히 누워서 꽃까지 볼량이면
봄철이 다가도록 떠날 날을 모르겠네. 아, 그리고 또 그림들 임그리기 밑줄, 여기 밑줄 그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환된 거야. 그럼 잘 들어. 앞에까지는 뭐 즐겼어? 아름다운 풍경치 즐겼죠? 이제는 뭐로 전환된 거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환된 거야. 마음도 나비되어 숭그리고 우뚝앉아 꽃안지는 봄그림은 이 또한 소외로구나. 제 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린 건 임이야. 아무리 그림 잘 그려도 임을 잘 못 그리겠대.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소군의 원소되어서 이거 다 뭐냐? 보사이용. 됐죠? 모연수가 그림 잘 그린다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왕소군의 원수가 되어서 청고의 남은 하늘 통곡 중에 논했거들 그리긴들 어이하고 생각인들 어찌할 수 있겠는가. 수심으로 그럼 수심에 내비추고 수심이 뭐냐? 걱정이란 뜻이거든. 얘 왜 걱정돼?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심이 쌓인 거야. 붓을 잡고 한숨으로 지금 채색하니까 임의 모양 그려지고 내 모양이 그려지네. 그럼 봐봐. 얘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임 없이 그린 그림 긴 상사 비추고 상사가 뭔 뜻이야? 그리움만 남았다. 그리고 또 그리니 긴 상사만 그렸구나. 이분 또 원소같이 그림도 명소로다. 그리던 이네 그림 언제나 다 맞춰서 화장금금의 그림같이 마주 앉아. 그럼 잘 봐봐. 밑에 묶어요. 요렇게 묶어. 요렇게 묶어서 화자의 소망이라고 써. 됐죠? 그럼 그림 속에서는 누가 있어? 임하고 내가 있어. 근데 내가 뭐야? 그림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화장금금의 그림같이 마주 앉아 그림 속에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강자를 봄날의 빙설같이 다 쓸어 볼 거다.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임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임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죠? 그리고 칠판만 거기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거야. 임과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이래도 무조건 틀린 거. 알겠지? 임하고 재회를 확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고 싶어? 만나고 싶다. 요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얘는 앞에는 뭐다? 별거 없어요. 봄의 경치 즐기는 거. 그리고 뒤에는 뭐야? 임에 대한 그리움. 됐죠? 자, 그 다음 칠판방. 요게 중요해요. 눈물의 근원이라 그래서 잘 봐봐. 얘는 그래갈래가 바로 뭐냐? 씁니다. 수필입니다. 알겠지? 얘는 그래갈래가 수필이야. 자, 그럼 나달랑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눈물의 근원이 뭔지를 논하는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봐. 눈물은 눈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가? 눈에 있다면 물이 웅덩이에 보여있는 듯한가? 마음에 있다면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가? 눈에 있지 않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하고 무관하게 오직 눈만이 주관하니 눈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마음에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자체로 눈물이 나오는 일이 없으니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가? 계속 어때? 거기다 써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어요. 알겠지? 뭐뭐가 계속 의문형 어미를 써. 됐죠? 마치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나온다면 저것은 다 같은 물의 유로서 종류로서 여기서 유자가 무슨 유자? 종류. 물의 종류로서 아래로 흐른다는 성질을 잃지 않되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 않은가? 봐라. 마음은 아래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데도 이렇게 되느냐. 알겠죠? 자, 그래서 칠판 봐. 뭔 소리 하는가 싶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자, 선생님 봐봐. 눈은 여기 있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마음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물이 어떻게 흐르는 거야? 거꾸로 흐르는 거잖아. 중력을 거슬러서 거기에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 잘 들어. 눈물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물이 왜 거꾸로 흐르는지 의문을 제기한 문단이다. 이렇게 써요. 됐죠? 우리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본다면 왜 이 물은 거꾸로 흐르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얘는 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냐? 하고 의문 제기한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비유하자면 봐봐. 자, 이제 비유한 거야.
마음은 땅이고 눈은 구름이야. 그럼 봐봐봐. 마음은 땅. 눈은 뭐다? 구름이다. 자, 그래서 씁니다. 얘네 뭔 관념? 원관념. 그리고 땅하고 구름은 무슨 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써놔. 됐지?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야? A는 비구조. 은유법이죠?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그럼 마음은 땅이고 눈은 구름인 거야. 그럼 눈물은 어때? 그 사이에 있으니까 눈물은 뭐하고 똑같아? 비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지? 눈물은 비랑 똑같은 거래. 자, 그래서 잘 봐. 그럼 비는 구름에도 땅에도 있지 않아. 그러나 비가 구름에서 생기고 땅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늘 위에는 늘 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는 땅에서 생기고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는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린단 말인가? 결국 이것은 기의 감흥, 그다음 출거요 불과할 따름이고 눈물은 있잖아. 봐봐.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눈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하고 눈이 함께야. 자, 칠판 봐. 땅하고 구름 함께 어차피 비가 내린다. 마음하고 눈 함께 어때? 눈물이 내린다. 됐죠? 자, 무릇 감흥한다는 건 사람과 귀신 사이가 멀어도 서로 통할 수 있어. 제사 드리면 선조들이 오므로 옛사람들은 다 성실하고 돈독히 제사 드려. 그럼 그때 어때? 공만 하고 눈물이 없는 건 느낌이 없는 거야. 어찌 귀신의 응함이 있겠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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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뭐라 그래? 곡한다 그러죠? 그럼 선생님 봐봐.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말로는 이러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럼 귀신도 감동을 안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 입으로는 울부짖는데 마음속으로 기뻐하면 그럼 그건 어때? 진실되지 않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귀신이 감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봐. 근데 사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 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상사가 뭐야? 가족이 죽었습니다. 알겠죠? 아내가 죽은 거야, 사실. 됐지? 상사가 생겨서 초빈으로부터 초빈 나오죠? 시신 입관하고 장례 지낼 때까지 안치하는 거. 됐지? 계속 모유를 지키는데 어떨 때는 한 번 곡하고도 눈물이 나다가 어떨 때는 또 1100번 곡해도 눈물이 안 날 때도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곡하면 어찌 슬프지 않아 눈물이 안 나오는 거겠으며 자리에 있지 않아 곡하지 않으면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이치는 진실로 아득하지만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다. 미출고 여기 미출고 이런 거 문제 내기 딱 좋아. 됐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봐.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어. 그럼 칠판 봐. 이 속뜻은 뭐였어? 느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는 거다? 응함이 있는 거다. 알겠죠? 그죠? 느낌이 있으면 응함이 있는 거다. 요 뜻인 거야. 여기의 느낌으로 저기의 응함을 알 수 있어. 다만 잠자리에 들고 음식을 먹을 때만 서로 통하는 게 아니야. 천리 떨어져 여러 해를 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거먹고 피리가 가득한 자리에 있을 때, 일 처리하느라 물건이 책상 위에 있을 때, 술 마셔서 내 몸을 잊을 때, 무슨 법? 열거법이죠? 바둑장기에 정신 팔고 있을 때, 이 모든 경우 밑줄 눈물과 관계는 없지만 무언가 저촉됨이 있으면 뭐가 돼? 느낌이 있게 돼.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이 느낌이 있으면 뭐가 나와?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자, 칠판 봐. 잡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할 때만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눈물은 있잖아.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야. 그 느낌으로. 알겠지? 그지?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야. 자, 그럼 봐봐. 눈물은 느낌 따라 나오니까 신이 응하게 되는 건 향을 사르고 처연해지는, 봐봐. 여기 중요해요. 제사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있는 거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시도 때도 없어. 알겠죠? 제사 때만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다. 됐죠? 그럼 칠판 봐! 잘 들어! 제목에서 말하는 눈물의 근원이 결국은 뭔 거야? 마음. 알겠죠? 나의 느낌. 알겠지? 그지? 눈물의 근원이라는 건 마음과 느낌인 거야. 됐죠? 그때 진심 어린 눈물이 나온다.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눈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글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요거 하면 이제 교실을 이동할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왔냐?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시가 몇 편 나와 있어요? 2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시 2편만 하고, 자, 갈 건데, 가달락부터 한번 봐봐. 자, 가달락은 지금 뭐냐? 봐봐. 윤동주의 어때?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가 나오죠? 왜 이렇게 크게가 안 되는 거야? 자, 잘 봐. 자, 봐봐. 순아, 순동그라미. 순동그라미 빨리빨리 갈 겁니다. 순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얘한테 말 걸고 있죠? 거기다 대화체라고 써. 말을 건네는 방식. 순이에게 말 건네는 거야. 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거냐? 내가 언제 너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서로의 거기다 써 마음 속에 들어간 거야. 사실 전이 어때? 마음이야. 야, 너 언제 내 마음에 들어왔니? 알겠죠? 그리고 나는 언제 너의 마음에 들어갔을까? 요렇게. 그지? 자, 그리고 이연. 우리의 전당은 있잖아.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음이잖아. 우리 마음은 어때? 서로의 마음, 서로의 사랑이 있는 곳이야.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 감아라. 뭐뭐처럼 이니까 직유법이죠? 야, 너의 암사슴 같은 그런 맑은 눈을 감아라. 나는 사자처럼 엉클인 머리를 고르련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미출고 벙어리 왜야? 겉으로 아마 뭐 하지 못한 것 같아. 표현하지 못한 사랑인 것 같아. 알겠죠? 나도 네 맘에 들어가고 너도 내 맘에 들어왔는데 서로 어때? 표현하지 못한 거야. 자, 그리고 청춘, 영탄법이죠. 성스러운 촛대의 열한, 열라면 할 때 그 열이야. 열열자. 알겠죠? 히트. 그래서 열한, 불이 꺼지기 전에. 그럼 잘 들어. 자, 그럼 여기에서 열한 불이 뭐하고 연결돼? 청춘의 열정인 거죠?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오, 봐봐. 순이 보고 가라 그래. 알겠죠?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딪히기 전. 그럼 어둠 바람에다 실현. 됐죠?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그럼 봐봐. 사랑을 낳는 거니까 사랑을 간직하고 뭐 하겠다? 떠나겠다 이거야. 알겠지? 사랑을 간직하고 떠나겠다야. 그럼 봐봐. 이거 떠올리면 돼. 드라마에 나오는 거 이러잖아. 아, 너무 사랑해서 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됐죠? 나에게는 뭐가 있어? 험준한 길이 있어. 근데 그 험준한 길 어때? 너가 오면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아는 채 갈 거야. 이거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제는 있잖아. 너에게는, 그럼 순이에게는 뭐가 있어? 살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 준엄한 산맥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봐봐! 딱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알겠지? 그지? 사랑하니까 이별한다야. 순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은 어때? 너무 힘든 길이야. 그래서 순이야,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저기 어디로 가? 아늑한 곳으로 가.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험준한 산맥으로 가야 돼. 요거예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순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작품입니다. 나달락이에요. 잘 들어. 자, 보라 감자꽃은 거기다 써. 제목에다 씁니다. 얘가 뭐냐? 중이법이야. 알겠죠? 그치? 얘가 바로 중이법이에요. 중이법. 그치? 그래서 봐봐봐. 요게 뭐냐면 봐봐. 자, 보라색 할 때 보라도 돼. 색깔. 알겠죠? 색깔도 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야! 봐라! 하는 그것도 돼. 알겠죠? 보라색 할 때 그 색깔도 되는 거고 퍼플. 알겠죠? 이거 영어로 쓸까? 퍼플, C. 알겠죠? 그지? 두 가지 의미 갖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활용해서 중이법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자, 가보자. 여기 다 중이법이 나와요. 봐봐. 자, 여기에서 봐봐요. 지금 칠판 한번 봐. 시적 화자는 누구냐? 감자꽃이에요. 알겠죠? 이 감자꽃이 누구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감자꽃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감자꽃이 뭐야?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 제일 많이 사용된 표현법이 무슨 법이야? 의법인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자주 보라 묶어요. 얘도 무슨 법? 중의법.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봐봐. 자주 간다 할 때 그 자주도 되고 자주색 할 때 그 자주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야. 야
너 엄마 자주 들여다봐 하는 뜻도 되고 자주색, 보라색 이것도 돼. 알겠지? 중의법이야.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이 피어있다. 일 갈 때도 마을에 놀러 갈 때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네 어미. 그럼 잘 들어. 그럼 여기에서 뭐가 느껴져? 어머니의 배려예요. 왜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거냐? 봐봐. 쏘리. 여기가 아닌데. 미안. 밑에가 배려예요. 알겠죠? 우리 봐봐봐. 원래 엄마는 있잖아. 일 갈 때도 마을에 놀러 갈 때도 문을 안 잠가. 그지? 근데 봐봐.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 때 돌아오면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후루를 넘기는 칠순에 닿은 네 홀어머니. 여기가 자식에 대한 배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아니 우리 원래 사람들의 행동하고 반대 아닙니까? 원래 사람들은 언제 문 잠가? 밖에 나다닐 때 문 잠그는 거죠? 근데 엄마는 있잖아. 밖에 다닐 때는 문을 안 잠그는 사람이야. 근데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문을 잠가. 왜? 누가 볼까봐. 알겠지? 아이고 자식은 어디 가고 자식은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밥 드세요? 이러면 결국은 어때? 내 자식 욕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는 그때 혼자서 밥 먹을 때 문을 잠근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오지? 네 어미.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 감자꽃이 자식에게 말하는 구조야.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나오죠? 자주 보라. 역시 자주 보라. 뭡니까? 다 중의법입니다. 자주색, 보라색도 되고, 야, 어머니 자주 들여다봐 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 자주 감자꽃이 피어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썩혀서 버린. 그럼 봐봐! 엄마가 감자 싸줬어! 근데 나는 어때? 쪼글쪼글 이걸 썩혀서 버린 거니까 엄마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지?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이 피어난 거야. 그래서 그 감자꽃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자꽃이 피어서 감자꽃이 나보고 뭐라 그래? 요게 바로 누구의 말이에요? 감자꽃의 말이에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감자꽃이 뭐라 그래? 야, 꽃핀 나 보려고 하지 말고 요 꽃핀 나가 뭔 꽃이야? 감자꽃이야. 너 나 보려고 하지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네 홀어머니나 자주 봐라 요렇게. 알겠지? 그지? 감동적인 시예요. 알겠죠? 그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챙겨라, 어머니의 사랑 느껴라 요거야. 그지?